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은 그 포인이죠.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최근에 투자도 받은 기업인데 포인의 최성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포인이라는 기업은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포에는 포지티브 에너지의 약어로요. 네. 현대차 사내벤처로 분사했습니다. 네. 제가 현대차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버려지는 배터리를 연구소 내에서 보고 이걸 왜 그냥 버릴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배터리를 주워다가 연구소 내에서 네. 다른 용도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파워뱅크. 등산 낚시 가면 쓸 수 있는 보조용 파워뱅크 하나를 그렇죠. 만들어 갖고 네. 그걸로 현대차가 매년 아이디어 제안을 하거든요. 그때 제안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사내벤처라는 걸로 채택이 돼서 네. 18년도에 채택이 됩니다. 2018년. 네네. 2018년도에 채택이 돼서 2년 동안 현대차 내부에서 현대차 돈도 받으면서 네. 기술 개발을 해요. 사용 후 배터리 기반으로 이 배터리를 어디에 쓸 거냐. 그래서 어디에 쓸 여러 거냐. 군데에다가 제가 장착을 해봐요. 네. 예를 들면 바이크에다 장착해 보는데 전기자전거. 네, 1륜 전기자전거. 네. 1륜 전기자전거 했는데 너무 커요. 전기차 배터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뒤쪽에 들어가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3륜 바이크에다 3륜 자전거에다 제가 딱 실장을 해보니까 네. 어느 정도 운행도 되고 모양도 네. 나쁘지 않아요. 네. 한 번 충전하면 얼마가 지신 줄 아세요? 얼마나 합니까? 150km를 갈 수 있어요. 자전거인데 불구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여서 용량이 네네. 아주 용량이 크기 아주 때문에. 컸나 네네. 보군요. 예. 5kW급을 그때 실장했는데 네. 파스 방식으로 해서 페달을 구동하면서 가는 네.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 150km를 갈 수 있으니 야, 이 배터리 왜 그냥 버려야 되냐? 네. 이걸 가지고 뭔가 사업화를 하자라는 하자. 제안을 현대차에 했고 그래서 채택이 돼서 저희가 기술 개발 2년 동안 하고 20년도 7월 달에 스핀오프를 합니다. 20년도 7월. 그러면 한 2년 약간 3년이 좀 안 되는 네, 맞습니다. 시점에까지는 현대차 내부에 계시다가 네. 네. 현대차 어디에 계셨습니까? 현대차 연구소에 있었고요. 남양연구소요? 남양연구소에 그 선행 개발 조직이 있는데 저는 네. 차량 선행생기라고 해서 선행 네. 개발 조직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네. 이런 일들 이제 사내벤처가 되면 의왕의 중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의 중앙연구소로 네. 모여서 2년 동안 현업일을 다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오직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다 부여해주고 네. 돈도 지원해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네. 사실 현업을 하다 보면 내가 A부터 어떤 일을 하고 싶지만 네. 보고서를 쓰려면 다른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실제 이 차량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다른 유의미한 것들을 하는 활동 네.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셔서 사실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야 이게 사업화를 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이었어요. 네. 마지막에 2년 뒤에 나올 때쯤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야 내가 현대차 다니는 게 낫지. 야. 나와서 이거 고생해서 그러니까요. 그거 궁금했는데. 맞습니다.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자동차 사업을 한 지도 꽤 이제 오랜 네네네. 시간 거의 이제 반세기 넘었나요? 네, 뭐 맞습니다. 그 정도 이제 오랜 사업을 해온 기업이다 보니까 네.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굉장히 이제 경직돼 있고 좀 네. 딱딱한 기업 문화가 있을 것 같기도 네네. 한데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선행 개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처음부터 현대차에서 선행 개발을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류의 선행 저는 개발을 하셨나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친환경차랑 제가 조금 더 가까워졌던 게 뭐냐면 네. 2005년도에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어요. 뭔지 어떤 모델인지 기억납니다. 그때만 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야 이게 배터리 이거 불신되는 이 배터리를 내가 달고 비용을 비싸게 내면서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는 걸 써야 돼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전기차라는 시장은 올 거란 아무도 예측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전기차로 올 거라고 누구나 예측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의 기업 문화도 좀 많이 바뀐 게요. 네. 지금 현재 계신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 외부의 좋은 기술을 소싱해서 같이 협력할 네. 수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랑 내부에 대해서 되게 오픈 마인드세요. 하긴 전시회 나가서 정희성 회장님이 네. 여러 부스도 돌아다니시면서 CS도 네네. 가서 저도 몇 번 뵀는데 맞습니다. 직접 가셔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뭐 여담이긴 하지만 네. 저희 그 부서에 양궁 지원해주는 부서 같이 있었어요, 사실. 양궁. 네, 양궁 그러니까요. 재밌구나. 자동차를 하시면서 양궁까지 지원하시면서 네. 양궁의 깃털을 어떻게 하면 직진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것까지 연구를 했던 팀이 같이 저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에 강점이 있고 현대차도 변하고 있다.
아, 네. 양궁의 그 깃털이라는 그 풍동 실험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제 깃털 모양에 따라서 네. 뭐 공기정을 어떻게 바꾸고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그게 네. 차량의 공기 역학적인 설계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신 맞습니다. 거군요. 두 가지가 다 콜라보가 돼서 진행할 수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꼭 자동차만 아니라 자동차와 연관돼서 세상을 네. 이롭게 하는 기술이 뭐 있는지를 연구하는 선행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때 로봇 기술도 연구했었고 예. 여러 가지. 사실 UAM 나르는 비행기도 그때 연구가 됐었고요. 그런 기초 분석부터 시작했고 그러면 응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했던 게 중앙연구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행이니까 당장은 상용하기 어려워도 미래에 네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직접 자동차를 설계하고 네. 뭐 R&D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먼저 선행 연구를 하는 쪽이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일을 주로 했었냐면 네. 남양연구소에서는 실제 설계에서 디자인을 해오면 그걸 가지고 제품화가 될지 안 될지를 됐지? 미리 만들어봐요. 미리 만들어. 만들어보고 그걸 선행양산이라고도 하고 뭐 프로토 개발이라는 용어도 쓰고 그러거든요. 야, 그러면 온갖 기술과 네. 온갖 디자인의 네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들을 많이 살펴보셨어요. 그러니까 애착이 있어요. 차가 애착이. 탁 출시되잖아요. 예. 어떤 직원들은 정말 애착을 가져요. 와, 저거 내가 애착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했고 양산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어떤 걸 변경시켰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자동차 인지니어들은 전부 다 그런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약간 잉태했다, 네. 잉태의 고통을 느꼈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시된 차들 보면 되게 네. 기쁨이 있거든요. 네. 그 희열을 느끼는데 저는 전기차를 개발했는데 거기에 있는 배터리가 버려지면 전기차가 아깝다. 친환경차라고 믿고 저희는 했는데 그게 버려지면 될까라는 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업화를 빨리 해서 사용 후 배터리의 밸류체인 중에서 네. 재제조, 재사용 영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배터리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재활용, 다시 물질로 탄생시키는 일이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먼저 그거를 파분쇄해서 맞아요, 블랙매스나 맞습니다. 이런 걸 만들고 니켈 코발트 망간을 뽑아내는 추출하는 일을 했었고요. 네네. 지금은 사실 3, 4대 세대로 배터리가 넘어오면서 네. 배터리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30만 킬로 뜨는 배터리가 네. 용량이 얼마나 남아있는 줄 아세요? 85%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많이 남아 있네요. 네네. 그렇게 좋은 배터리를 그냥 물질로 탄생시키는 것보다는 중간에 더 쓸 수 있거든요. 네.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ESS를 쓸 수도 있고요. 조그맣게 해갖고 홈 ESS나 아니면 UPS 무정전 에너지 공급 장치를 만들 네. 수 있고 이건 재사용 영역입니다. 저는 어떤 영역이냐면 재제조. 재제조. 네, 재제조라고 하는 거는 차량의 원래 목적에 맞게 다시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 차량에 넣는 거예요. 재제조라고 하는 영역은 재활용이랑은 다르게 재활용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파쇄해서 네. 원래 그 배터리가 가지고 있던 소재를 네. 재활용해서 쓰는 것을 네네. 이야기하는 거고 네.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은 그 목적에 만들어진 배터리가 다시 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예를 들면 전기차에 썼던 배터리를 네, 네. 전기차용으로 쓸 수 있게 재제조를 하신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파쇄하지 않고 원래 목적 네. 그대로 네. 어떻게 보면 중고호 네, 네. 배터리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리퍼비시. 리퍼비시. 그건 우리 좀 저기하게 예, 네, 알겠습니다. 리퍼비시. 중고가 리퍼비시로. 아니라요. 예, 리퍼비시. 리퍼비시. 아이폰도 리퍼폰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리퍼 배터리예요. 그럼 리퍼비시 배터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일 성능을 갖게끔 만들어서 안전성을 보장하게끔 네. 전부 다 리퍼비시를 해서 하는 해서 배터리고요. 그 전에는 그러면 그 개발하거나 아니면 네. 만들 때 뭐 불량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폐기되는 배터리들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다 그 리사이클링 형태로 재활용, 물질로 재활용하는 형태로 다 갔었는데 아예 그냥 뭐 녹여서 쓰든 그렇죠. 뭐 어디다가 뭐 팔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거군요. 그런 식으로 됐었다가 이거를 다시 자동차에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네. 신차예요. 신전기차면 네. 사실 배터리가 고장이 난다거나 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를 신품으로 고객들은 끼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이제 차량이 감가가 됐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차량이 이제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네. 차에 2,000만 원짜리 새 배터리를 넣는 고객은 이제 많이 없으실 거라는 뭐 이게 거죠.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네. 중고차에 새 네. 엔진이 아니라 중고 엔진을 갖다 끼워 넣는 뭐 그런 형태의 사업 비즈니스라고 그런 보면 비즈니스고요. 사실 재제조라는 게 배터리만 했던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엔진 미션, 엔진 미션을 오랫동안 재제조를 통해서 고객들이 일부 쓰고 계셨어요. 그 사업 애프터마켓은 굉장히 오랫동안 맞습니다. 지속된 산업 아닙니까? 네네. AS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산업이 맞습니다.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모터, 네. 그다음에 인버터, 그다음에 배터리로 넘어온 것뿐이에요. 그 네.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비즈니스라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18년도에 CIC를 하셔서 네네. 2021년도에 이제 독립을 하신 건데 그러면 독립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업 목표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 놓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목표를 좀 세워 놓으셨나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기차 배터리를 고객들이 다시 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걸 기술 개발을 했었고 네. 그 기술 개발의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출범을 했어요. 네. 근데 딱 출범을 했는데 국내는 사실은 제재조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두였어요. 아 당시에 네, 2018년이었어요. 네. 18 그러니까 20년도에 나왔을 때 2020년도 아, 7월 달에 예. 나와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네.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 주자였고 네. 그러면서 저희가 해외는 누가 있을까라는 거 고민을 하면서 보니 네. 해외에서는 일본이 네. 닛산 리프라는 차종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대 세계 1위 아, 차종이었죠. 세계 1위 차종이었죠. 1위 차였죠. 기억납니다. 근데 닛산 리프는 또 특이하게 닛산이라는 그룹이 특이하게 그걸 만들면서 포알 에너지라고 해서 네. 리페어라든지 리사이클링을 염두한 회사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아 배터리 자회사는 AESC였고 네, 네, 네. 제조하는 회사 말고 또 재활용한 재제조, 재활용할 수 있는 포알 법인. 에너지라는 아. 회사를 자회사를 스미토모랑 같이 공동 합작 투자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앞서 나갔네요. 앞서 나갔죠. 앞서 나갔는데 네. 되게 잘 됐을 건데 불구하고 닛산 리프가 판매량이 급감하고 저조하면서 네. 사실 거기를 저희도 벤치마킹 많이 했습니다. 아. 연구소에 있을 때 예.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아 여기랑 이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글로벌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가 이 회사가 이제 무너지죠. 무너졌죠. 무너지고 나서 제가 그다음 만난 회사는 어디냐면 영국의 오토크래프트라는 회사예요. 네. 그 회사는 전통적으로 엔진 미션을 재제조했던 회사예요. 아. 엔진 미션을 재제조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줄어들 걸 예측하고 네. 전기차로 빠르게 가보자라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재제조가 시작한 회사입니다. 성견지명이 있었네요. 네, 네. 영국의 지금 그 회사가 지금 유럽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네. 이른바 동네 카센터들이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네네. 지금 전기차 타고 있습니다만 네네. 은근히 귀찮은 게 엔진 오일 네. 교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멀리 나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네, 그냥 교환할 게 동네에 없어요. 지금 전기차 사면서 교환할 거는 네. 타이어, 타이어는 좀 많이 워셔에 네네, 맞습니다. 와이퍼밖에 네, 없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회사는 전통적으로 이제 파워트레인을 네, 재제조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네, 네.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좀 일감이 줄어들 테니까 네. 전기차 배터리를 재제조하는 방향으로 네, 네. 사업을 좀 했던 오토크래프트.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배터리 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요타 하이브리드를 많이 판매했는데 거기에 수리 위탁을 받아서 했던 회사고 실제 저희가 펀딩 받아서 미국에 진출할 때 파트너십이 필요해서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가요. 근데 그 회사는 여성분이 창업한 회사고요. 네. 업력은 되게 오래됐습니다만 네. 여성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아, 연세가 좀 회사를 있어서? 60세가 넘으신 박사님 네. 출신의 네. 여성 CEO인데 네. 그분이 이제 미국 분입니다. 네. 백인 분이시고 아무튼 회사를 넘기고자 하셔서 만났는데 인수가가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네네. 아. 저희 할 수는 없었고 하지만 파트너십을 같이 맺어서 뭔가를 같이 해보자 정도까지만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복귀를 해서 글로벌로 나가려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미국, 유럽 미국은 캘리포니아 지역이 전기차를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좀 나가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의 전기차가 되게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많이 판매를 했고요. 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나가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넘버원 되는 게 저의 목표 비전입니다. 그럼 처음에 2020년도에 현대차 사내벤처에서 이제 스피노프 하실 때 네네. 직원은 몇 분이 독립을 하셨나요? 그때만 해도 저 혼자 일단 독립을 했고요. 독립할 때 혼자 할 수는 없어요. 1인 기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비스에서 배터리 설계했던 파트장급 인원이 퇴직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분을 찾아가요. 설득하러. 네, 설득하러. 그 세 차례를 현대차도 그 CIC 할 때 최소 몇 명이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두세 명 제가 3명에서 5명까지 인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의 인원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현대차의 그 따뜻한 밥이 좋으니 밥을 세 끼를 다 줍니다. 현대차가. 현대차 네, 제 좋은 기업에 있다가 네. 독립하려고 하면 네. 그거 뭐 등 떠민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죠. 아니고 네. 뭔가 확실한 네, 비전이 네. 보여도 네. 할까 말까 한데 맞습니다. 사람 설득하시는 게 굉장히 네네. 애를 그리고 많이 이제 쓰셨어요. 저희 그 좀 기술력 가지신 분 네. 중에 좀 되게 아쉬운데 이분이 아기가 또 애시 세 분이었어요. 애국자시네. 이 세 분인데 이 세 분의 애를 네. 케어할 작은 회사가 케어할 수는 없는데 현대차는 사실 케어를 어느 정도는 해주니 집에서 반대를 하셔서 사실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나오게 됐고 나오면서 아까 모비스의 배터리 모비스. 파트 네. 설계했던 분을 모시고 그다음에 제 지인 중에 사업했던 친구 한 명을 조인시켜서 통상 그럽니다. 그럼 3명으로 네, 시작하신 3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은 한 80명 정도 아, 됩니다. 80명. 네네. 그러면 지금 그때 스피노프 하신 게 2020년이니까 네, 네, 4년 만에
네. 직원이 엄청나게 많이 네. 늘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명이서 저희가 이제 뭐 임직원 전체 다 하면 임원 플러스 네. 그다음에 뭐 직원들 다 하면 한 10명이서 네. 실제 제가 재제조하면서 배터리 직접. 재제조하고 직접 뭐 하면서 스타트업이 다 똑같죠. 네, 뭐. 맞습니다. 직접 다 움직이셔야 직접 다 되니까. 그렇게 했었고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독립하셨을 때 회사의 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나요? 통상 회사의 지분은 일단 현대차 기아의 사내벤처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 기아가 지분의 일정 지분 비율을 가져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5% 정도를 가져갔었고요. 현대차 그룹이 네. 15%를 가지고 네, 그리고 있고. 나머지 창업 멤버 저랑 3명이 창업했으니까 네, 85%, 15% 이렇게 갖고 있었다가 네. 제가 이제 50% 이상 갖고 있었고요. 나머지 지분은 두 분이 갖고 있었다가 네. 제가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A 투자 그러니까 시드 투자 받을 때 일부. 그다음에 A 투자 받을 때 30% 정도. 30%. 네, 이번에 또 B를 투자 받을 때도 거의 30% 정도를 드리기 때문에 한 반반 정도 돼요. 지금은 FI라고 불리는 네. 기관 투자자들이 한 반 정도 갖고 반 정도 계시고, 가지고 계시고. 네, 나머지를 저희가 반 정도 갖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7월이죠. 네네. 지난달에 시리즈 B 투자를 받으셨는데 390억 원. 네네. 애초에 목표가 한 400억 정도 받는 네, 걸로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네네. 투자해 주신 분들이 다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뭐 DSC 네. 인베스트먼트, 네. 슈미트, 네네. 현대차 증권, 네. 뭐 SJ 투자 파트너스, 뭐 네. 신한 벤처 투자, 네네, 뭐 맞습니다. 이런 데서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2020년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독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뭐 회사의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규모가 20년도에는 사실 네. 처음 나오자마자 사실 바로 그러니까 제가 11월 7월 7일 날 나왔거든요. 20년 네. 7월 7일 날 나오자마자 사실은 뭐 바로 매출되기가 되게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코로나 시절이었고요. 네, 그 당시에 뭐 한 3억 정도 매출 첫 해, 네. 뭐 그 두 번째는 한 13억 정도 매출, 13억. 그 다음에 한 60억 정도 매출. 오, 작년에 네. 죄송합니다. 30억 정도 매출. 30억. 작년이 이제 23년도가 117억 매출을 했었어요. 그러면 거의 네. 2021년부터 네, 뭐 네. 처음 나오셨을 때 네, 2020년도는 네.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네. 2021년, 2022년, 네. 2023년까지 2021년은 아까 13억 정도라고 하셨고 맞습니다. 2022년이 30억 정도. 그리고 2023년 작년이 네, 117억 정도. 117억 그러면 다 고속 성장을 하신 건데 고속 성장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네. 전기차가 사실은 이제 이제 올라갈 거라 했었고 저희업을 하고 있는 회사도 사실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부 과제 형태로 또 많이 수주를 좀 과제 받았고요. 형태로. 과제도 수주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현대차 쪽에서 같이 하는 사업, 용역 비즈니스 네. 이런 것들도 꽤 많았고요. 뭐 올해는 한 200억 정도 200억 매출을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그 있고요. 매출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제재조는 사실 주로 적어요. 제재조는 제재조는 적고요? 20억, 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20억 되고 정도 하셨고. 올해는 한 40억 정도 될 40억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저희가 기술 용역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사용하는 제품들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네. BMS나 이런 걸 만들어서 재사용 제품에 같이 붙여서 고객들한테 드린다거나, 네네 그런 일들을 또 많이 하고 국제 있습니다. 과제로 매년 나오는 네, 그런 네. 매출들도 있으시고 네, 맞습니다. 이익 수준은 어떠십니까? 이익 수준은 사실 뭐 직원들도 많이 뽑고 그에 대한 설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마이너스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 그래요? 네, 제가 좀 대단하시네요. 네, 1년 차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네. 대신 이익이 많지는 않아요. 이익이 많지 한 뭐 5%에서 많을 때는 10%였는데 적을 때는 뭐 5%.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익 없었고 올해도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만 확장이 될 거면 될 거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기술 기반 서비스 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연구소 내에서도 차량을 개발했던 일이 있잖아요. 네. 배터리 개발을 또 해드려요. 개발. 네. 개발 일종의 외주 개발. 외주 개발. 예를 들면 좋은 셀을 가져오시잖아요. 네. 뭐 LG 뭐 3사에서 좋은 셀이 네. 가져오시면 그걸로 패키징을 해드려요. 그리고 성능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제품화를 시켜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용역 매출이 꽤 커요. 그 일은 네. 사실 원래 현대에서 하고 계셨던 일 아닙니까? 저는 이제 차량을 했었던 거고 네. 이제 배터리는 사실은 현대차 내부에서는 안 했습니다만 현대차에서는 배터리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어디다 실장하고 네. 그리고 이거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할 건지 차량단에서 했던 거고 네. 배터리 단에서는 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비슷한 플로어거든요. 프로세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궁금한데 네. 그 처음에 지금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독립하셨을 때 뭔가 제조할 만한 배터리를 없어 구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 오시는 거 아닙니까? 네. 주로 어디서 사 오셨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구입하는 경로는 네. 이거 비밀입니다. 비밀. 네, 기업 보안이라서 뭐예요? 하지만 제가 국장님께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장이 나면 배터리가 이제 차량에서 떼지는 요 원인이 세 가지 정도 돼요. 대략.
첫 번째는 고장이에요. 고장. 배터리가 그렇죠. 고장이 나요. 네. 고장이 나면 10년 20만 킬로까지는 보증을 해줘야 맞아요. 돼요. 보증이 있죠. 네. 그러니까는 서비스 센터에서 배터리 떼서 수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해줘요. 아. 그러면 저희가 그걸 수리해서 다시 서비스 센터로 네, 드립니다. 아. 간단한 수리는 정비소에서 가능한데 네.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일들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 네. 팩도 워낙 견고하고 맞습니다. 또 고전압 배터리라서 네네. 안전상의 그렇죠. 이슈도 좀 있고요. 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 고장 원인을 분석하고 네. 수리해서 고장 원인을 없이고 문제 없도록 해서 보증 수리품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사고 났을 네네. 때. 사고는 일반 수리거든요. 음. 왜냐하면 고객들이 수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험사를 통해서 들어와요. 맞아요. 보험사 통해서. 네네. 특히 뭐 침수차 많이 네. 발생하면 여름철에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침수차는 저희가 좀 보면 침수차는 사실은 쓰기가 상당히 불가능하- 왜냐하면 불가능하죠? 그 안에 이끼와 곰팡이들이 많이 껴요. 맞아요. 곰팡이가 많이 끼기 때문에 그거는 리사이클링으로 바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사고 났는데 경미한 사고, 네, 경미한. 케이스가 살짝 깨지는 사고들이 났을 때는 네. 안에 셀 모듈은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케이스를 교환해서 보험사한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면 보험사가 고객과 함께 설득을 해서 왜냐하면 고객들은 왜 그걸 쓰냐면 내가 어차피 보험료를 낸데 난 무조건 신품 써야 되는 고객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고객이 분담금을 내셔야 돼. 아, 맞아요. 자기 분담금 있죠. 네, 네, 자기 분담금을 분담금. 예를 들면 신품 가격에 20% 내시면 네. 신품이면 600만 원 내시는데 네. 저희 거면은 200만 원이면 400만 원을 덜 내고 이걸 쓸 거냐 저걸 쓸 거냐 고민을 하시는. 별로 티가 안 나서. 네. 아. 네, 그런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대체 그러니까 제재 조품을 쓰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고객한테 리워드나 리워드 상품을 보험 개발에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 차이의 20%를 또 고객한테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고객들은 내가 그래 내 차의 감가를 보면 한 이 정도에서는 이걸 쓰는 게 좋겠다라고 네. 고객의 선택 사안입니다. 일종의 금융 상품 같은 네, 거군요. 네. 어. 향후에는 또 이런 게 어떻게 또 전개가 되냐면 네. 결국은 내가 법인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배터리에 대한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보험 케어 서비스가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지금 회사의 약간 뭐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 네, 올해 네, 네. 매출 200억이라고 네, 목표라고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 보십니까? 뭐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지금까지 이제 그 한 9월까지 하게 되면 150억 정도를 그래요? 매출을 달성하기 때문에 네. 한 200억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네. 전기차의 모수가 많아지고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포인의 매출 성장도도 그렇게 비슷하게 계속 올라갈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하시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네네. 사업을 보게 되면. 네.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앞으로의 되시나요? 목표는 저는 이거를 좀 표방해요. 어. 왜 네. 제재조를 하느냐? 예. 경제적이라고만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안전해야 돼요. 안전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만든 제재조 배터리가 얼마나 안전하냐면 네. 지금 신규 배터리보다 안전하게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오히려 정품보다 안전한 안전하게. 배터리다. 네. 왜냐하면 1세대 지금 뭐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개발이 네. 돼 있는데 1세대 배터리에 네. 4세대에 지금 예를 들면 열폭주 개선하는 것들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네. 최근에 이슈가 있기 예.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배터리 안정성을 하기 위한 네. 다른 물질들을 넣어서 사실 배터리 팩을 패킹하거든요. 열폭주 차단 패드나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넣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넣는데 네. 그게 1세대는 사실 안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1세대도 넣을 수 있다면 넣을 수 있다면. 그리고 넣어서 진짜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밝히고 네. 그게 약간의 튜닝 영역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죠. 튜닝 영역이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기술 개발을 해서 안전하게 배터리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고 그걸로 글로벌 넘버원이 될 거다라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기술 개발은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술 네. 개발은 되어 있으십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지금. 중입니까? 네. 언제 기술 개발이 완료되나요?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열폭주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인데 셀에서도 있고요. 당연히 네, 뭐 셀도 분리막이나 있지만. 이런 쪽에 코팅을 한다거나 이런 네.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는 뭐 에어로젤이라든지 마이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싸 맞아요. 갖고 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런 방법들을 저희도 여러 가지 도용을 지금 현재 해보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네, 해보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테스트를. 거고 뭐 기술 개발은 사실은 내년까지는 완료가 될 건데 내년까지. 문제는 이렇게 써도 되는지에 대한 인증, 국가 인증, 표준 그런 이런 게 것들을 국가에서 인증을 해줍니까? 지금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요거 들고 나왔습니다. 예, 여기 보면 소개해 사용 후 주시죠. 배터리
육성, 예. 사용 후 배터리 육성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용 후 배터리를 향후에 제품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제조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된다. 인증이 들어가요. 재제조를 예전에는 사실 인증 프로세스가 없었는데 네. 인증 프로세스를 지금 국토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이랑 저희랑 인증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 제가 표방하는 거는 저희가 온 유일한 회사여서 네. 뭔가 보완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오픈할 거예요. 일- 저희의 프로세스를 오픈해서 많은 오픈해서. 분들이 혹시 음지에서 이걸 하지 마시라 이거죠. 양지에서 정확한 프로세스와 정확한 장비와 시설, 사람을 가지고 이 프로세스에 맞게끔 하시는 거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 인증은 정부에서 정부에서 공인해주는 인증.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제조한 배터리 팩인데 네. 기존에 있던 배터리 팩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강화됐고 그걸 정부가 보증한다. 네. 뭐 이런 형태의 네네. 뭐 KC 마크처럼 이렇게 네네. 붙여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인증 프로세스를 지금 국토부의 교통안전공단과 저희랑 재제조 관련된 것들은 같이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안에 배터리 안정성 테스트나 BMS 테스트나 네네. 또 완성 차이 달아봤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뭐 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 뭐 운동성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네네. 테스트를 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거 테스트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현존하는 뭐 1세대면 1세대 배터리 팩 그대로 재제조를 해서 납품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 그랬을 때 인증을 받는 거. 그러니까 재제조 배터리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를 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에 뭔가를 더 추가해서 네. 문제가 더 없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지금은 첫 번째 프로세스를 같이 하고 계시다.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적절한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문득 생각나는 거는 그 휘발유 차량을 네네. LPG로 개조하는 것도 정부에서 다 네. 인증받고 하는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좀 유사한 네네. 프로세스를 맞습니다.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뭐 1세대 안정성이 떨어지는 배터리를 안정성이 높은 배터리로 교체해서 장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고 또 그렇죠. 인증을 해주고 네. 그 업체를 이제 여러 가지로 산업을 지원해주고. 활성화시키겠다. 맞습니다. 뭐 이 목적이 있다는 네네. 거군요. 여기에 그 정부 기조 중에 하나가 이 사용 후 배터리를 음지가 아니라 양지로 끌어내고 유통 체계를 만들고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산업 활성화. 산업 활성화. 네,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EU는 벌써 배터리 여권제, 패스포드제 하고 있잖아요. 이력 관리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발빠르게 나가야 되고 사실 아시다시피 K 배터리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랑 같이 최근에 이런 뭐 예.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예.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까 이런 류의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는 포함받고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몇 가지 회사들이 이제 나오고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국내에 굿바이카라는 그렇다는 이제 거죠. 폐차장에 운영했던 분들도 하고 계시고 굿바이카. 굿바이카라는 회사도 있고요. 예. 네네. 회사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저희 회사 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와서 보시고 같이 기술 개발 같이 하고 어차피 이게 한 회사가 못 합니다. 이 배터리가 얼마나 쏟아지냐면 여기 정부 발표에 네. 나옵니다. 30년도에 10만 개 배터리가 쏟아져요. 그거 다 갈아서 원료 뽑아내는 네. 것도 돈이 많이 네, 들어가니까. 10만 개 배터리가 쏟아진다 했을 때 네. 혼자서 처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하. 저희는 한 10%에서 15%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한 10,000대에서 15,000대 캐파거든요. 지금 네네. 국내에서 그 정도 캐파예요. 네. 그럼 뭐 더 소화할 것보다는 그런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협업 체계를 만들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업을 게 저희 키우신다는 생각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신 거죠. 워낙 네. 초창기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면 포엔의 가장 큰 핵심 경쟁력은 네네.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경쟁력은 사실은 좀 빠르게 해본 거죠, 사실은. 먼저 가장 많이 해본 많이 해봤고 네. 먼저 진입했다. 네. 저희가 아까 20년도 7월 달에 이제 스피노프 돼서 네. 9월 달부터 사실 납품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누적 한 1,500대 이상을 했거든요. 1,500대 이상. 네. 그러면 20년도 9월 달에 납품했던 거는 전기 버스에 일렉시티 버스에 납품했는데 네. 1년에 9만 정도를 뜁니다. 네. 네. 아직까지 문제 없이 잘 굴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인데도 환경이지 불구하고.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도 지금 전기버스 다니고 있는 것들 보면 특별히 아직까지 문제가 네. 없어 네.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그 전기버스는 주행거리에 따른 네. 그 폐차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9년이면 무조건 폐차한 되더라고요. 무조건 폐차를 9년이면.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배터리 양이 그렇죠. 어마어마한데요. 네. 아까 제가 고장일 때 배터리가 나오고 예. 사고일 때 배터리가 나오고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폐차일 때 배터리가 폐차일 나와요.
특히 네네네. 전기 버스는 무조건 버스나 이런 네. 차들은 뭐 네네. 철도도 그렇습니다만 무조건 사용 연한을 채우면 채우면 무조건 나오죠. 교체를 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서 나오는 배터리 양이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배터리들도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의 일렉시티에 들어가 있는 버스 배터리 팩은 네. 사실 기존의 니로나 코나에 썼던 배터리 팩과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고 네. 최근에 뭐 LM이라는 차종이 있는 네. LM이라는 전기 버스가 있는데 거기는 또 아이오닉 5나 EV6에 들어있는 배터리 팩을 아, 여기는 한 팩을 쓰지만 승용은 네. 거기는 네 팩을 써요. 이 GMP가 4개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완전 호환은 안 되지만 안 모듈 되지만 호환은 가능할 거고 가능할 그 안에 거고. 이제 시스템은 다르니까 배터리 다르니까. 팩을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렇죠.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네, 근데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이게 현대차에서 내부 선행 개발을 하셨던 네. 분이셔서 네. 가장 먼저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쪽 재제조나 좀 이쪽 분야에서 신기술 접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없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그 열폭주를 개선할 수 있는 부품을 일부 치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셀이 최근엔 되게 좋아지는 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LFP를 대체할 만한 나트륨 소듐 배터리들이 나와요. 네. 그럼 소듐 배터리가 사실은 LFP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네.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셀들이거든요. 네. 그런 셀로 치환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납품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이런 좀 생각도.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LTO 배터리도 나오거든요. 아, 소듐 그렇죠. 배터리 네. 그린어지라는 회사가 소듐 예. 배터리를 저희한테 주시면 네. 저희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저희가 셀 회사들과 그런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희는 패커니. 패커니. 패커인데 그냥 패커는 아니고 신품 패커는 아니고 재제조 패커잖아요. 재제조 패커죠. 네네. 어. 중고 패커가 아니라 재제조 패커. 패커. 네. 리퍼 배터리 네, 리퍼- 만드는. 리퍼 네, 패커. 네, 맞습니다. 패커. 리퍼 예, 예. 패커인데 네. 리퍼 패커니 기존에 좋은 셀이 있으면 한번 리퍼 팩을 만들 때 그걸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됐을 때 틀림없이 글로벌 넘버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도 포엔 같은 기업은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 그- 회사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그런 그런 회사들이 회사들. 한 3개에서 4개 정도 회사가 있고 근데 3개에서 4개 회사를 저희가 글로벌로 나갈 때 다 네. 체킹을 해봤어요. 실제 아. 가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예. 협업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네. 저희가 그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라는 S&T라는 회사를 가봤거든요. 네. 실제 거기에 CEO를 만났었어요. 네. 만났는데 저희가 딱 가서 보니까 저희 워크샵만한 공간에서 배터리를 셀 방식, 그러니까 약간의 흐름 방식이 아니라 셀 방식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셀 방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네. 정비소에서 정비하는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약간 저희 회사로 와 보시면 흐름 방식으로 살짝 돼 있거든요. 아. 약간의 그 자동화는 아니지만 네. 세미 오토 형태로 해서 흐름 라인을 좀 구현을 해놨는데 네. 저희가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도 뭐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진출해서 네. 승산이 있겠다. 있겠다. 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시장 진출은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미국과 유럽의 지사는 다 만들었고요. 아, 미국은 네네. 미국은 어디? 미국은 지금 LA 지역에다가 LA. 코타라를 통해서 사무실 개소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LA 쪽에 할지 아니면 라스베가스에 할지 네바다에 할지를 정하고 있어요. 유럽은 어디에? 있어요? 유럽은 프랑크푸르트에 프랑크푸르트, 이제 독일에. 공장을 매입해서 아. 9월 달부터 저희가 매입하러 이제 가거든요. 공장을 매입해서 거기서 현지에서 어떤 거를 똑같이 똑같은 제조를 재제조 그리고 프로토 개발 고객들이 원하는 배터리를 가져오시면 그거를 평가. 특히 배터리는 국가 간의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셀 메이커든 팩 메이커든 한 번씩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걸 자기네 회사 나라로 가져올 수가 없어. 아. 그래도 현지에서 평가를 의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그러면은 독일도 뭐 굉장히 그 자동차 강국이어서 네네.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를 재제조하는 똑같은 한국에서 하시는 비즈니스를 독일에서도 하시겠다는 네, 말씀.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나 이런 물질 재활용하는 환경 약간의 오염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맞아, 싫어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대부분 동유럽으로 넘어가 있고, 맞습니다. 이제 서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은 이제 재제조나 이런 재제조. 기술을 개발을 해서 뭔가 이걸 상품화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 높으신 것 맞더라고요. 그러면 해외 진출은 뭐 내년 정도까지 좀 진행을 네네 하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 연내에는 유럽에 유럽까지. 진행하고 내년에는 이제 미국을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쪽은 올해부터 또 베트남? 같이 네네네 왜 베트남입니까? 근데 또? 베트남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ESS 만드는 일을 네.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전력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전이 일어나요. 예. 그럼 정전이 일어났을 때 잠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가정용 홈 ESS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더라고요. 일종의 뭐 네네. UPS 개념으로 좀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산하고자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외주로 요청하신 데가 있어서 그걸 이제 같이 해보려고 좀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뭐 시리즈 B 투자 받으신 걸로 어디다가 또 투자를 좀 하실 겁니까? 받은 지금 돈으로. 뭐 사실 네. 해외 나가면 그냥 해외 두 군데 투자하고 네. 그러니까 베트남까지 투자하면 여력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네. 해외 진출을 위한 사람 인력 채용에 굉장히 그렇죠. 다 비용을 네네. 많이 집행을 하시니까.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장비랑 그다음 건물도 이제 매입을 좀 해야 돼서 네네네. 그렇겠네요. 네, 현지에서 시설 똑같이 사업을 투자비 하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어디다가 뭐 세울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는 것처럼 공장 어디든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네, 맞습니다. 거기서 배터리 재제조를 하게 되면 네. 현지 인력을 또 채용하셔야 되니까. 채용해야 돼요. 현지 아. 인력도 채용하고 뭐 국내 인력도 이제 뭐 출장 개념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출장, 네. 장기 출장을 보내서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서치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인건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와 이거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먼 얘기긴 합니다만 네네. 중장기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중장기 사업 계획은 지금 당장 저희가 국내에 지금 캐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서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5,000대에서 10,000대까지는 캐파가 증설이 네. 뭐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나가서 글로벌에서 우리의 제품을 쓰는 고객들을 만나서 실제 그 고객들을 넓히는 거. 네, 그리고 유럽, 미국에서 포엔이면 제조조 회사라는 거를 아까 제가 한 4개 정도 회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회사보다도 더 앞선 기술이다. 그리고 안전성을 믿을 수 있다. 네. 경제적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고객들의 그런 VOC를 듣고 저희가 고객들을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거. 그래서 글로벌 넘버 원이 되는 거. 결국은. 올해 매출 200억. 네네. 내년 이후 매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에는 아마 베트남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베트남에서만으로도 한 100에서 150억 정도 아, 나올 것 그래요? 같거든요. 네. 그럼 근데 상장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어떻게 네. 되십니까 계획이? 한 28년도쯤에 상장. 28년? 네네네. 아, 네. 28년. 그때쯤 되면 저희가 안전한 배터리, 1세대 배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든 배터리는 되게 안전하다라는 걸 증빙하고 검증하고 시장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을 해서 그때 네. 즈음의 매출은 한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저희가 볼 하셨어요? 때는 지금 현재 속도로 보면 한 1,000억은 넘긴 천억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억 정도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럼 2028년도에 상장하시고 네네. 사실 지금 2024년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에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도 네네. 진출이고 네. 거기다가 뭐 사람도 많이 뽑으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또 근데 이런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국가 간 규제나 네. 이런 것들은 문제가 특별히 없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없는 데도 데도 있습니까? 있고 아직까지 그레이 영역인 데가 많이 있어요. 아직 그런 네. 규제가 정확하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네. 사실 제조를 아름아름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또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법이 이제 바뀌거나 네, 새로 맞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불법이 네, 될 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어떻게 하실 저희는 예정이신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정부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테두리 안에서 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랑 같이 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아까 국토부의 교통안전공단이랑 협업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듯이 네. 해외에서도 그런 형태로 좀 진행할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포엔의 네. 그 활발한 어떤 경영 활동과 네, 네. 이런 것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네, 네. 대표님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렸는데요.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네. 회사 돌아가는 상황이나 좀 업계 전반적인 네.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좀 나와서 네. 유럽 공장 셋업했을 때 힘들었던 그러니까요. 거, 예. 인력 배치했을 때 힘든 거, 또 유럽의 규제는 어떤지, 특히 독일 사람들은 어떤지에 대한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재미있지 굉장히 흥미로울 않을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포엔의 최성준 대표님과 함께 회사와 또 배터리 재제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